안녕하세요. 윤병훈입니다. 자, 현대시 두 번째 광복 이후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서정주 작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지금 보면 요 1연하고 2연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 하나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고요. 여기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다.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죠. 요 또 차이, 요 또 글자, 요 정도 차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젠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꽃 무엇처럼 생겼다? 누님같이 생겼다 라고 해요. 자, 이 작품에서 이 뒤에 물론 하나가 또 남긴 했는데, 자, 이 국화 옆에서잖아요, 제목이. 이 국화라는 이 꽃이죠.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기서는 소쩍새가 울었고요. 그다음 천둥이 울었고요. 계절로 표현하자면 봄에는 소쩍새, 여름에는 천둥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리, 가을이죠. 그래서 봄, 여름, 그다음 그 사연에 가을까지 해서 무서리까지 소쩍새, 천둥, 무서리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꽃이라는 이것이 어떤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이 꽃 혼자서 꽃을 피워내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소쩍새, 천둥, 무서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 꽃이라는 걸 피워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어요?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해서 피어났습니다. 여기서의 누님은 뭡니까? 누나도 아니고 누님이에요, 누님. 누나라고 한다면 조금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말투니까 누나라고 한다면 뭐 그냥 꽃이 피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해서 이 꽃은 좀 더 완숙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조금 풋풋하고 생기 있고 이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온갖 봄부터 여름부터 가을까지 소쩍새, 천둥, 무서리 이런 것들과 다 이 과정을 거쳐서 피어낸 완숙한 아름다움.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서, 여기서 말하는 고뇌와 시련이라는 건요, 봄, 여름, 가을에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해요. 이런 봄, 여름, 이 시에서 본다면 봄부터 가을까지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생의 원숙한 경지, 이게 바로 누님같이 생긴 꽃이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국화가 되는 거죠. 누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원숙한 경지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연일 사실 이 시의 순서대로 보자면 세 번째에 갖다 놓는 게 시를 이해할 때는 좀 더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잠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뒤로 쫙쫙 뺐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먼 젊음의 뒤안길, 젊음은 보통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젊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뒤안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으슥한, 어두운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고뇌와 시련에 해당하는 거겠죠. 젊음의 뒤안길. 젊음이라는 게 좋은 거고 젊음의 때가 지나면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야. 뭐 늙은 거야.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젊음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때고 그래서 뒤안길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 뒤에 그 이후에 피어난 꽃이 원숙한 이제 경지, 생의 경지에 다다른 그런 꽃이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작품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젊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된 어떤 완성된 형태의 보다 원숙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그 대상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수영의 풀. 자,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서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풀이 누워요. 왜 누워요? 동풍이라는 거에 나부껴서 누워서 울었습니다. 자, 풀이 울었다는 건 풀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풍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죠. 시련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곧 풀이 시련을 당해서 울고 있습니다. 날이 흐르다는 건 바람이 더 불고 비가 내리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란 얘기죠.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풀에게.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자, 대꾸죠?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 풀이 눕는데 이번에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요. 바람보다도 빨리 울고요. 바람보다도 결국엔 먼저 일어나는,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련의 모습이라면 이게 이 시련을 일어난다라는 걸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벼도 마찬가지고요. 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개밥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에서 이런 풀의 이미지는 백성들, 민중, 보통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풀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냥 풀이 아니라 여기서 민중,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들, 우리 사람들, 이런 걸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 우리 민중이 시련을 당해. 근데 그 시련을 당하는 게 그냥 그 시련을 당하고 끝, 이게 아니라 당하지만 결국엔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뒤에 이어서 보면,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끝까지 눕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통받고 있는 거죠, 상황이.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자, 여기도 반복적인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대꾸죠. 그 다음,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아까 앞에는요,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끝났어요. 연 끝이 일어난다라고 끝났는데, 여기에 보면 눕는다로 끝났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것도 다 시련이죠. 그러니까 반복적 표현인데,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에 일어나고 웃는다라는 극복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선 눕는다로 끝났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제가 민중의 강인한 삶의 의지와 태도. 그렇죠? 민중이 여기서 풀이죠. 풀에 일어난다라는 게 그 생명력이 강인한 삶의 의지, 그리고 그런 태도죠. 자, 이걸 얘기한 작품이에요. 맨 마지막에 눕는다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을 볼게요. 성북동선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여기에 번지가 있고요. 여기에 번지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번지라는 글씨로 써있지만 똑같은 시어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는 새로 생긴 번지예요. 새로 생긴 번지고요. 이거는 사라진 번지예요. 그러면 이 번지 때문에 성북동 비둘기의 번지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번지를 우리 문명의 발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산동네 같은데 집들이 막 있어요. 여기에 이것들을 철거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이 아파트의 번지가 이 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고요. 이 비둘기의 번지가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 그들의 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이 번지를 이제 소외된 사람들의 번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번지를. 그러니까 문명